이번 영상에서는 수동태가 어렵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어 문법과 영어 문법 둘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다르기만 하겠습니까? 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문법도 있고 영어에는 있는데 국어에는 없는 문법도 있습니다. 한편 이런 점도 있습니다. 잠시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Betty usually gets up at 6. She has breakfast at 7. She goes to school at 8. She comes home at 10. She goes to bed at 12. 이 예문은 기상부터 취침까지 베트의 하루 일과를 간략히 쓴 말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대명사입니다. 처음에만 명사 베트로 말하고 다음부터는 she를, 즉 대명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명사를 쓰고 대명사를 반복하고 이것이 영어입니다. 말인 즉 영어는 대명사를 즐겨 쓰는 언어입니다. 영어는 명사의 반복을 무척거립니다. 위와 같이 명사를 반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국어는 대명사를 즐겨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위와 같이 대명사를 반복하면 낯설어 보일 뿐더러 상당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국어는 높임말, 낮춤말, 예산말, 대우법이 발달한 언어라 더욱 그렇습니다. 국어는 위와 같이 베티를, 즉 명사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야 국어답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영어가 명사의 반복을 무척거리는 대명사를 반복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국어에 비해 영어는 대명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영어 대명사는 한정사와 더불어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명사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듯 영어는 즐겨 쓰지만 국어는 즐겨 쓰지 않는 문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수동문이 또한 그렇습니다. 국어는 피동문인데요. 국어는 피동문을 즐겨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The phonograph was invented by Edison. The phonograph was invented by Edison. This book is written by Professor Park. This book is written by Professor Park. 축음기는 에디슨에 의해 발명되었다. 이 책은 박 교수에 의해 쓰였다. 이 해석은 직역투고요. 축음기는 에디슨이 발명했다. 이 책은 박 교수가 썼다. 이 해석이 한국어입니다. 국어는 능동문을 즐겨 씁니다. 위와 같이 능동문으로 표현합니다. 국어는 능동문을 즐겨 쓰고 영어는 수동문도 즐겨 쓰는 이유는 수동태를 본격적으로 다룰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는 피동형을 만드는 피동 형태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잠시 살펴보면 보다, 입다, 열다, 쫓다, 보이다, 입히다, 열리다, 쫓기다. 위와 같이 피동 형태 이, 히, 리, 기가 첨가되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는 타동사 대부분이 수동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어는 고작 150여 개의 타동사만 피동 형태가 첨가되어 피동형어로 바뀝니다. 그만큼 피동문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동문이 발달하지 않게 되었고 제약이 심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어는 피동을 의미하는 어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어휘가 바로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입니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국어에서 피동문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어의 수동문을 해석하면 이 말이 자주 들어갑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as told the news. I was told the news. 이 예문의 told은 텔의 수동형, 즉 수동분사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예문을 해석하면 be told은 told이 수동형이라 말하다의 반대, 듣다로 해석하죠. 이 예문을 보통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로 해석하죠. 궁금해집니다. 들었다면 hear의 과거형 heard를 써서 I heard the news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굳이 수동형을 쓰면서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들었다라는 뜻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be told은 hear처럼 단순히 듣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수동형으로 표현했겠죠. 해석도 해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be told가 무슨 말인지 be told를 보면 느껴져야죠.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tell은 말하되 말의 전달에 중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tell의 정확한 뜻은 누구에게 말을 전달하다입니다. 전달은 전달의 의미상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전달받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야 전달이죠. 전달에 중점 있는 tell, 전달받는 누구에게를 포함합니다. 말인즉 전치사 to를 쓰지 않습니다. tell me입니다. tell to me가 아닙니다. 한편 say는 말의 내용에 중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to를 씁니다. say to me입니다. say me가 아닙니다. 직접 화법의 sell to가 간접 화법으로 바뀌면 왜 told가 되는지 이해되시죠? 말의 내용이 중요한 상황에서 말의 전달이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전달하다의 tell이 수동태 be told가 되면 그 뜻은?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전달받다입니다. 수동태로 바뀌니까 받다라는 말이 쓰이죠. I heard the news. I heard the news. I was told the news. I was told the news. 1번, 그 소식을 들었고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번,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다. 즉,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소식 말이야. 내가 아무개한테서 직접 전해 들은 거야. 사실이라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이고 말을 귀로 전달받다 보니 듣다로 의역되는 것이지 소리를 듣는 hear와는 다른 것입니다. be told은 특히 부정사가 이어진 다음 예문이 중요합니다. 유심히 보세요. I was told to go there. I was told to go there. 이 예문은 to go there, 그곳에 가라고 was told, 전달받았다라는 말입니다. to go there를 말한 사람이 윗사람이면 나는 그곳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시한 사람을 말하고 싶으면 이를테면 사장님이면 문장 끝에 by my boss를 덧붙이면 됩니다. 부정사가 이어지니까 tell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죠. 이제는 be told가
느껴지시죠? hear는 귀가 있어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소문이나 소식 등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be told은 누구에게 말을 전달받다, 즉 누구로부터 말을 직접 전해 들음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동문을 즐겨 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동태에 의식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야 수동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동은 과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분사라니요. 가뜩이나 우리는 피동문을 즐겨 쓰지 않는데 과거분사로 부르면 수동태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수동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수동분사로 불러야 합니다. 수동태는 어려운 문법이 아닙니다. 피동문을 즐겨 쓰지 않는 우리에게 수동태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수동태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려운 느낌이 사라지도록 또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수동태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동태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동분사와 함께 쓰이는 by 플러스 행위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일 큰 문제가 by를 의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국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분별한 직역투의 해석이 나은 폐해를 보여줍니다. 전치사 by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야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